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이 앞전 유튜브에서는 중국 도시들의 현대화 그리고 서부 개발에 중점을 두는 중국의 정책의 사례로서 칭타오와 시안, 장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고대 문명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은허라고 하죠. 은나라 시대의 흔적, 그래서 은허 박물관인데 은허 박물관을 보면서 중국 고대 문명을 중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파하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 중국의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 중국은 우리가 과거에 문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받아들였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또 중국보다 문화면에서 못할 게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현실이죠. 그런데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의 역사를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1840년경의 아편전쟁 이전에 중국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었죠. 청나라 시대에 권룡제, 옹정제, 강희제 이런 경우에는 청나라 때 GDP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강한 나라였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서태후 또 등등에 의해서 중국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 그러니까 지금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아편전쟁 이후 200년 역사가 중국이 흑역사지, 그 전에는 중국이 문화가 굉장히 화려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고 중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권에서 고대 문명에서 중국은 독보적인 존재죠. 특히 이제 원시인류가 중국에 존재하는 게 북경 원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황하 문명, 이런 신석기 문화가 나온 이런 문명이 전부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은 과거부터 우리보다는 훨씬 차원 높게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은허 박물관은 과거 상나라, 은나라하고 상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발굴된 걸 모아놓은 게 은허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은나라는 31대 600년간에 걸쳐서 은나라에서 지배를 했는데 안양현, 우리 한국말로 안양하고 이게 똑같은 발음인데요. 하남성의 안양현의 일대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중심지였죠, 그게. 그래서 주로 갑골 문자와 청동기가 사용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은허 박물관을 보고 느낀 게 주로 인상이 깊었던 게 갑골 문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제국가라는 거. 중국의 최초의 은나라가 읍제국가였다는데 읍제국가라는 건 뭐냐면 읍 단위로 성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거죠. 조그만 규모였지만 크게 이제 성곽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성벽을 두른 어떤 규모의 어떤 도시, 이걸 이제 일종의 읍제국가라는데 서양에서 말하는 도시국가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비교가 되는 게 풍납도성이 있잖아요. 풍납도성 이런 걸 읍제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4세기 전반에서 우리가 475년 우리 역사학자들이 보통 웅진천도 할 때까지 풍납도성에서 있었다 해서 보통 그 시기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은나라 시대에는 기원 전 1300년 이 경에 있었으니까 거의 우리보다 1000년 정도 앞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허 박물관은 과거에 다른 곳에 지었는데 그 옆으로 이제 옮겼는데 어마어마한 규모,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박물관이 이렇게 큽니다. 내부를 보면 또 어마어마하죠. 이 은허 박물관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화입니다. 저는 빈주시에 있는 은허 박물관, 은나라 시대, 주나라 시대, 상나라 시대 중국의 고대 문물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갑골 문자를 이 근방에서 발굴을 했는데 그 갑골 문자를 해석하는, 갑골 문자를 전시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허 박물관에 와가지고 중국 문화가 어느 정도 유수가 깊은지, 그리고 과거 중국의 선조들이 어느 정도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갑골 문자였습니다. 실제적인 그 물건이 이렇게 이제 갑골 문자가 있었는데 거북의 등껍질이나 아니면 백껍질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새겼죠.
그런데 이 문자가 기원전 1300년, 1200년 이 경에, 그러니까 우리로는 우리가 아마 부족국가 시대나 아마 우리는 이제 역사에 그게 없는데 그 시대에 이미 갑골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만들었다. 이게 갑골 문자가 한자의 기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했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박물관이 왜 중요하느냐? 고대 역사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박물관이죠. 그래서 중국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고 또 특히 이제 중국 문명뿐만 아니고 중국의 문화가 그 당시 동양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종교, 문화가 있었는가 그걸 또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중국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집념이 강했고 또 그리고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이 이 역사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요하 문명입니다. 과거 요하 지역에 우리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죠. 요하 지역에 문명이 발달했는데 우리 한국의 고조선의 우리 조상들도 그쪽에서 살아가지고 우리 이 문명과 거의 겹치는 이런 문명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많이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측의 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요하 문명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하 문명과 같이 또 연관시켜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과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근무를 한 때도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에서는 역사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몽이죠. 중국이 과거에 여러 가지 화려함을 다시 이제 자기네들이 복원을 시킨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제자리에 지금 맞춘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역사를 새로 지금 정립하는데 문제는 한반도의 기원과 여러 가지 중첩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동북공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북공정 또 서북공정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조선, 부여, 고구려와 문화적 기반이 여러 가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고대 문명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고대 문명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원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가 있는데 도중에 중국이 아주 큰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있었죠.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이 중국 혁명 정신을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모택동이 국공합작 이후에 정권을 잡고 나서 대약진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에 도약을 하려고 했는데 대약진 운동이 실패를 해서 실패를 하는데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다시 추스리느냐 이 대응책으로 나타난 게 문화대혁명이었는데 그 당시 또 사회 분위기로 봐서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는데 문화대혁명 때 중국 문화를 많이 훼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문화혁명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 문화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일어났는데 당시 사상에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서 수만 명, 뭐 공산당 직원 플러스 뭐 대학 교수들 수만 명을 뭐 대표적으로 유석이 당시 유석이 씨죠. 이런 사람들을 감금을 했는데 전국의 학생들이 홍위병이 돼가지고 이런 파괴 활동에 선전적인 전위대가 돼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중국 문화가 많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고대 문명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은어박물관을 가게 된 겁니다. 중국의 유상은 지금은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에 급격히 서구로부터 여러 가지 정치 또 외교, 국방 면에서 서구의 과학화에 밀려서 중국이 발전을 못했지만 이제 중국이 아편전쟁 이전에는 동양의 최고, 지구 전체로서도 30% 정도의 GDP를 중국 혼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수천 년간 중국은 동양에서 최고 그리고 최대 첨단 문화 국가였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언어박물관을 보고 중국 고대 문화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중국의 민초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중국의 높은 산을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아주 중국의 농촌의 생활상을 보고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느끼도록 제 나름대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